투데이 광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병국입니다. 오늘 광주도 낮 기온이 24, 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초여름 기온이고 일부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3월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죠. 자꾸 비정상 같은 게 지금 정상으로 보이는 특히 날씨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오늘 밤 늦게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합니다. 기온도 좀 한풀 떨어지고요. 양은 남해안 지방은 30에서 60mm, 그 밖의 지방은 20 내지 40mm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주말에 꽃 구경 갈 만한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개최되는 봄꽃 박람회지요.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봄꽃 박람회.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들러보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투데이 광주에서는 건강정보 매주 금요일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암,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생활습관 바꾸는 것으로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치병이 아닌 알면 이길 수 있는 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5대 암 명의에게 듣는다. 세 번째 시간으로 유방암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깊이 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SM타운의 노래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1600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리운전 1600 빨리빨리 대리운전 빨리 오니 불러봐 1600 빨리빨리 대리운전 와따 진짜 빨라보여. 1600-8282. 부드러운 그 맛에 반했어요. 매월동 화산 참붕어찜. 살아있는 붕어로 요리해 더 쫀득쫀득 부드러운 화산 참붕어찜만의 특별한 맛. 운치 있는 호수공원과 넓은 주차장, 단체 모임에도 좋은 매월동 화산 참붕어찜. 374-6100. 갯벌의 싱싱한 세발낙지. 낙지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김병삼 무한벌낙지. 매일매일 싱싱한 세발낙지와 너무 맛있는 낙지 요리. 요거 먹을수록 맛있네. 김대중 센터 갤러리 303 정문앞 낙지 요리 명가 김병삼 뻘낙지. 383-6767.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장례 가장 소중한 예절이듯 스카이 장례식장은 모두와 약속합니다. 가격 거품은 빼고 서비스는 더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15664428엔 꼭 알려라. 64428? 그모 상조야. 역시 유비무환이라더니 모든 백성들은 그모 상조에 가입토록 하라. 꽁요리하면 한솔정 다 아시죠? 꽁요리 전문점 한솔정. 꽁코스 요리는 물론 오딱 오돌이도 너무 맛있죠? 꽁요리 오딱 오돌이 맛이 최고. 흑석 사거리에서 임곡하는 길. 꽁요리 전문점 한솔정. 광주 956-2877. 방 4개 아파트 어디 없을까? 알파룸 설계 대광 로제비앙 있잖아요. 74제곱미터가 방이 4개라서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딱이겠더라고요. 정말? 수완의 편리함, 신창의 쾌적 자연까지 완전 감동이에요. 신창 대광 로제비앙 광주 363-5800. 한국인의 5대암, 명의에게 듣는다. 암 예방 치료법 수술 환자 얘기 또 명의의 건강 비결을 듣는 시간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5대암 명의에게 듣는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여성 최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방암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손꼽히는 명의로 꼽히는 광주 현대병원의 유방암센터 최명숙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환자들 진료하고 뭐 수술하면서 암을 늘 진료하시지만 암은 뭐다. 지금 암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 선생님께서는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암하면 보통 환자들은 암, 죽음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유방암을 치료하고 환자들 만났는데요. 암이라는 것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암을 통해서 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네. 그래 암은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것인 것 같다. 암을 또 그렇게도 해석하시네요. 되게 좀 무섭고 죽음 뭐 이런 걸 좀 떠올리게 그렇죠.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랐던 부분들을 암이라고 하는 질환을 통해서 그 환자가 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변화 있는 거고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나의 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던 것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렇죠. 그게 아니구나. 네. 좀 이렇게 어떤 나의 생활을 바꾸는. 네. 네. 그리고 가족 관계도 물론 그렇고 그렇죠. 친구들과 그런 어떤 인간 관계가 많이 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바꿀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외과 전문의가 특히 이제 여성 의사분들 가운데 그렇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흔치 않은 그렇죠. 예. 분야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한 10번째 안에 드신가요? 그렇죠. 예. 제가 89년도 외과 전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외과 전문의로서의 여성분들이 없었죠. 손에 꼽을 정도. 예, 제가 여자 외과 의사의 9번째입니다. 그래요. 예. 이 호남 지역에서는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방암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가요? 그 추이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4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점차로 늘어나게 됐어요. 네. 네. 지금은 물론 이제 2006년도 이후로부터는 갑상선암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유방갑상선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환자들 이렇게 진찰하고 치료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쭉 이제 한 20년 동안 계속 봐왔지 않겠습니까? 네. 유방암은 제가 전문의 되기 전에 아이 할 때는 좀 적었어요, 숫자가. 근데 최근에는 2000년도 이후에는 급격하게 해서 작년 이렇게 통계를 봐도 뭐 거의 뭐 1만 명 이상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10년 사이 유방암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물론 진단도 뭐 자주 됐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령화된 식이 같은 거, 그다음에 식이 고단백질 식이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도 서구적인 이제 체형이 변화가 되고 이제 결혼도 늦게 하게 되고 출산도 늦게 하게 되고 또 처경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아마 유방암이 그렇게 점차로 늘어나지 않았는가. 식생활에다가 또 어떤 생활 리듬이나 또 고령화, 예전하고 달라진 어떤 사회 현상들, 그렇죠. 결혼 늦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은 유방암 발병을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유방암은 이제 병원 정기적으로 가서야 보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에는 여기 1997년에 한국 유방암학회가 생기고 2000년에는 한국 유방암 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게 핑크리본 그 재단에서 이렇게 데이를 10월 달에 유방암을 검진하는 달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33 그 방법을 333 방법을 이렇게 내놓았거든요. 이게 333이 뭐냐면요. 이제 생리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3은.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 하고 그다음에 3을 그리면서 유방을 만지는 거. 그러니까 생리 끝나고 3일 후에 3개의 손가락으로 가슴을 3을 그리면서 만져보는 거. 그때 어떤 다른 느낌이요? 멍어리가 이제 만져지면은 병원에 찾아라. 이게 자가검진법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하되 자기가 이렇게 만져서 그 전에 없었던 멍어리 같은 게 좀 있으면은 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다. 333에서 저는 뭐 이 닦을 때 하루 3번, 뭐 3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자가진단 방법.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만 그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은가요? 자가진단만 자기가 해서 관심을 가지면? 일단은 암 중에서 환자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 유방암입니다. 만져봐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멍어리가 만져져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져진 멍어리가 멍어리여서가 아니고 종양이 아니고 기름기를 만져가지고 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은 이게 멍어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검진해가지고 만져지는 부분에 어머니 이거는 멍어리가 아니고 본인의 유방 덩어리입니다. 이 감각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월경 끝나고 3일 후에 만져보면은 항상 그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비교해서 만져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이제 교육을 시키죠. 알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제가 맞는 적인지 모르겠는데 재발이 많대더라.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된대더라. 그 옳은 상식인가요? 이제 암에 대한 것은 항상 그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내가 재발하지 말까, 뭐 전이하면 안 될까. 근데 제가 정말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유방암은 정말 애우가 좋은 병이에요. 네. 특히 뭐 재발하고 전이가 된다고 해서 몇 개월 만에 막 사망하고 이런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이가 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하면은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만성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개념 자체를 환자들이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재발, 전이에서 죽음 이런 공식은 아닙니다. 특히나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에도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병입니다. 네. 그런 상식을 알고 있다면 이게 알면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모르는 상태가 되면 두렵잖아요. 무지했을 때. 또 잘못 알았을 때. 잘못 알았을 때.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걸러가지고 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은다고 사람 또 안 좋은 것만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중요한 점을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유방암은 다른 암 질환에 비해서 지금 자가진단이라고 했던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암 중에 하나여서 관심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 병원에를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치료한 이후에 수술한 이후에 예후가 좋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끝이 그래도 뭐 지금 재발 이런 걱정보다는 여러 가지로 치료를 종합적으로 해나가면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병이다. 훨씬. 한국인의 5대암 명의에게 듣는다 세 번째 시간 유방암과 관련해서 현대병원의 최명숙 원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년에 원장님 같은 경우 수술 몇 차례나 하세요? 매일 뭐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요새 갑상선암이 훨씬 많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1년에 작년 통계를 봤더니요. 한 110명 정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1년이 48주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매주 한 2-3명 정도 수술한다고 봐야죠. 그 보통 큰 병 걸리면은 큰 병원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병원급은 아니지만 이 환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찾고 그러는 걸 보면은 그동안 좀 오래도 하셨고 아무래도 이렇게 환자들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드는데 어떠세요?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그 여성의 상징이 없어진다. 이런 어떤 뭐 패배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주변에서 보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그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의 상징이고 모성의 상징이 유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저도 가끔 이제 유방을 절제할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요새는 근데 유방암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절제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 절제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부분 절제가 된 것이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유방암을 수술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유방 절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 너무 가슴 아프죠.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분 절제를 해서 유방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들이 아셔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절제를 하더라도 요새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나 상실감이 또 크고 이 몸의 체형도 밸런스도 달라지고 허리도 많이 굽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동시에 유방 절제할 사람은 유방 절제를 하고 동시에 성형 수술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너무 상실감이 심하면 유방을 바로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이제 성형수술 하신 분이 성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훨씬 환자들의 만족감도 덜하고 네. 또 특히 이제 남편분들하고 네.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상실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치료들을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뭐 발전이 되는 거죠. 아, 그런 그럼요.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극복할까. 네. 질환도 질환이지만은 그러면 저희들이 자꾸 지난주에 위암하고 대장암 이런 부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뒤에 가면 다 그래요. 남자분들 담배 절대 피우지 말아라. 예, 담배. 저는 예. 폐암만 관계된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예. 아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식생활 짜게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은 예. 아주 공통적으로 두 분이 하셨는데 네네. 지금 유방암의 전문의로서 네. 어떤 주의할 점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금 그 얘기하신 부분이 모두 남의 공통적인 면들이고요. 네. 이제 제가 정말 유방암 환자들한테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하라. 예. 걸어야 산다. 이제 그런 이게 여러분이 얼뜻 듣기에는 운동한다. 이게 뭐 다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운동은 치료입니다. 네. 운동을 그냥 내가 운동한다는 그냥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뭐 항암을 하고 이것도 약을 치료로 생각하잖아요. 수술을 하는 것을 치료로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치료고 평상시 먹는 것도 치료고 네. 평상시 걷는 것도 치료입니다. 평상시 운동하는 것도 치료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암 환자니까 네. 다른 사람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운동은 치료다. 이 개념을 가지고 나는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네. 내 자신을. 이 개념을 가지시라고. 운동을 해라. 그렇죠. 예. 움직여야 삽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언젠가 그 뭐 예비군에 비교해서 나라를 예비군이 지키는데 네. 운동이라고 하면은 예비군들 날마다 훈련 받아야 국방력이 세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치료가 되고 네. 또 어떤 그 예방도 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런 차원에 단순히 뭐 근력 운동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일부 선행되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그렇죠. 역설적으로 해주시는데 아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환자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땀이 약간 나온 정도에서 끝내야 됩니다. 네. 이것을 너무 운동하라니까 운동이 약이니까 보약이라니까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예. 활성산소가 더 나와서 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무리한 운동은 욕심입니다. 네. 예. 욕심을 부리지 말고 땀이 조금 난다. 그럼 아 좋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에어로빅의 한 상태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 지금 원장님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냥 집 안팎만 왔다 갔다 하던 분이 서석대 내일 올라간다고 그러면 안 좋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땀이 좀 몸에서 내가 좀 열이 나서 땀이 좀 난다 할 정도. 예.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뭐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서서히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원장님은 어느 인터뷰에도 보니까 그런데 그 환자들하고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치료도 뭐 약이하고 수술이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의 이렇게 어떤 교류, 그렇죠. 이제 신뢰. 예. 그것도 약이지요. 네. 사실 엊그저께 제 어떤 그 후배가 저한테 그 문자로 한 번 왔었어요. 자기가 그 유방암 진단했는데 한 3년 후에 이제 서울에 있는 후배인데 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수술하고 한 3년 후에 재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깝깝할 노릇이죠, 이게. 정말 치료를 다 했지만 실패한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네. 치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는 것만 치료로 생각하지 말고 환자하고 환자의 마음가짐이랄지 이런 것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환자 손을 잡아주고 네. 또 예를 들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는데 참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치료한다는 그 치료 개념을 네. 환자, 예를 들어서 일단 격려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의사가 결정하거나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글쎄 신이 결정한 걸지 운명이 결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 환자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암 발병의 원인 가운데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의 변화하고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식단, 음식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뭐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에 덜 걸리나요? 뭐 그런. 좀 그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일 제가 정말로 권유하고 싶은 것은요, 신토불입니다. 그러니까 제 고장에서 나온 제철의 음식, 이것이 나하고 가장 맞은 음식이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뭐 콩이 좋다, 신선한 야채가 좋다, 브로콜리가 좋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다 중요하지만 균형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야채 위주로 균형된, 왜 야채 위주로 먹어야 되는가? 알칼리 식품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알칼리 식품을 중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채 위주로 고른 영양식을 하는 거. 그 중에서도 정말 꼭 유기농 야채라 아니어도 다들 어려워.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 가서 냉이를 캐서 먹는다. 미나리가 열할 때는 미나리를 먹고. 예, 불미나리. 하여튼 뭐 꼭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렇죠. 그런 야채소를 그렇죠. 좀 먹는 게 좋다. 또 균형 잡힌 식단이 좋다. 아무리 씨한테 좋다고 고기를 전혀 안 먹으면 또. 그렇죠. 단백질을 드셔야죠. 예.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토부리 하고 좀 그 균형 잡힌 음식. 너무 이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평소대로 하는 거. 네.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운동도 얘기를 하셨고 이 시간 끝내면서 암, 그러니까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원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환자로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치료할 때는 환자지만 치료가 끝나면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미래를 살아서 모르는 미래를 두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보는 거 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하고도 조금 소통하고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따뜻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삶을 살아셔야지 죽음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병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살리는 것. 그런 살리는 삶을 이 암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사셨으면은 정말 환자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지금 저는 뭐 가족 중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병 자랑을 많이 자랑을 해서 덕을 볼 것보다는 남보다 더 아픈 게 자랑인 양 얘기하는 걸 많이 듣거든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때 뭐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뭔가 있는 건지 있는데 그건 스스로가 좀 환자가 왜 되는가?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스스로 자기가 환자가 돼버리는 것들은 안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저 뭐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또 평범한 얘기 같지만 정말 그 진리가 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짧은 시간이어서 좀 뭐 더 말씀은 못 나누겠는데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5대 암 명의에게 듣는다. 현대병원의 최명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마트, 주유, 영화, 커피, 책 살 때도 포인트 적립이 팍팍! 체크카드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광주 K체크카드. 5포인트 가맹점에서 적립도 오케이, 할인도 오케이. 단 한 장으로 통하는 광주 K체크카드. 전원 시작 등 이용 조건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김자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잡티 없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저도 기미 검은 반점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 도미나 크림 쓰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공주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기미 검은 반점엔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가난한 자존심 얼마면 되니? 싸. 물 한 잔 까? 아빠처럼 안 산다고요. 런다운. 이 결혼은 무효란게.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갈등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합과 소통, 대한민국의 흥행 요소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3.9 투데이 광주 2부 날씨 정보로 시작합니다. 요즘 꽃망울 하나하나에서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쳐도 포근하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24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늘은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주말인 토요일엔 촉촉한 봄비 소식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미세먼지도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어지던 고온 현상도 수그러들겠습니다. 그래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엔 비가 내리지만 일요일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꽃구경 계획 세우신다면 일요일에 세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사랑방신문, 사랑방닷컴 협찬, 날씨 정보의 장소정이었습니다. 박예림의 눈에 띄는 뉴스. 금요일에 눈에 띄는 뉴스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박혜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 소식, 전국도 발표가 됐던데 그 1급, 2급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지역 광주 전남 보니까 20억대 이상 재력가가 15명? 예, 그러니까 13명이 전남 지역이고 2명이 광주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1위는 이제 배용태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총 108억여 원을 신고를 했고요. 네. 이게 전국 전체 공직자 중 상위 8위입니다. 그 다음이 임명규 전남도의원이 72억 원이고 이제 임성훈 나주시장은 69억에 신고를 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38억의 재산이 있다고 이제 신고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가 서정성 시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산이 마이너스인 도의원도 있었는데요. 김효남, 김동철, 이기병 도의원은 재산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은 이렇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28억의 재산이 있다 이렇게 신고가 됐는데 지난해보다 2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서전 인세로 수입이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들 재산 보통 20억, 3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공시가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도 가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습니다. 예, 목포시 전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목포시청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모 씨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해서 2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요. 외상값 50만 원을 또 대납하게끔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조업자에게도 금품과 현금을 받아 챙겼는데요. 이 사무관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와 제조업자는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 관련 소식인데요. 장휘국 교육감이 전년도보다도 교직원 해외 연수를 2배 이상 보내줬다? 이게 논란이 되는 모양이죠. 네.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모두 2배 이상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심성 외유다 비판이 나왔는데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서 교직원의 국외연수 정보 내역을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연수 비용 중에 본인 부담 비율은 평균 8%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용이 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 선은 본인 부담이었다는 건데 네. 연수 대상자 대부분은 공짜 연수를 다녀왔고 반면에 학생들은 해외 봉사활동 가면서 각각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또 부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 가는 국가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장학사는 1년 사이에 해외여행을 무려 5차례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교장단 연수 보낸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징계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이죠. 네. 그러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교장단 한 180여 명을 4박 5일 넘게 중국으로 역사문화 연수를 보내줬었습니다. 개인당 150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총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감사 결과 무더기 징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짜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교장들과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로 연수 참 어휘는 그럴 듯한데 네. 대개 보면 여행 목적이 많아서 네.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여행 간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다음 소식은 스포츠 소식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 끝나고 사표를 냈다는 게 그 이유가 뭐죠? 그 사직 이유가 코칭 스태프가 폭언에 성추행에 기부를 강요해서였다고 합니다. 컬링 피해자 측 지인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 세워놓고 한 3-4시간씩 얘기하고 욕하고 사표 쓰라고 했다. 선수들 손을 잡으면서 내가 손 잡아주니까 좋지. 이런 성추행도 했다고 하고 녹음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받은 것을 각각 250만 원씩 걷어서 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연맹에 기부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선수 측은 감독과 협의하는 과정이라면서 인터뷰 거절하고 있고요.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사태 파악되는 대로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선수가 아니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건가요? 네네. 한국 컬링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난번 소치 네. 동계올림픽에서 저런 경기도 있어? 재미있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또 세계선수권 대회에 있어서 네. 아직 결승에서 좋은 성적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4강까지 가서 좋았다 하는데 안 좋은 소식 들리니까 안타깝네요. 예. 일단 담당 코치는 지금 아직 조사 전인데요. 감독에게 일단 물어봤더니 폭언은 일부 시인은 했습니다. 근데 성추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기부와 관련해서도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초등학생부터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게 휴대전화 다들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이제 군에 가면 전화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집에나 또 가족 아는 친구들에게 전화하려면 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쓰면은 전화 박스 앞에서 섰다가 거기서 2분 넘지 마 이렇게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요금이 턱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예, 통신사가 이 장병들을 상대로 수백억의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금이 일반 휴대전화 요금보다 20% 이상 비쌌는데요. KT는 21% 더 비쌌고요. LG U+는 33%나 더 비쌌습니다. 이게 1초만 통화를 해도 네. 분당 요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초 여보세요 하고 이 전화 끊으면은 이게 1분 통화한 걸로 해서 계산이 돼서 나갔다 이거죠. 네, 초별로 나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분당 한 100원 정도 됩니다. 1초만 써도 100원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콜렉트 콜을 쓰면 여보세요 한마디만 해도 3분치 요금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한 해 동안 이 장병들이 사용한 공중전화 요금으로 대략 한 해 동안입니다. 1,000억 원을 벌어들였고요. 이 중에 이제 최소 200~300억이 분당 과금 체계로 이득을 본 금액입니다. 무려 15년 넘게 이 수백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서는 통신사에다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네. 이제 좀 달라질까요? 지금 통신사에서는 요금 인하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좀 단계적으로 요금 체계를 바꿔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세부 계획을 좀 보면 네. 약간 유명무실한 방안이 아닌가 좀 이렇게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하 이런 표현 자체를 보면은 좀 인심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금 정상화, 그렇죠. 현실화
폭리를 취했던 맞는 거니까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금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마치 지금 선심써서 깎아준 것 같은데 이 국방부에서 지금 통신사들이 여러 군데니까 이거 우리 국방부에서 현실화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전화기 설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방부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쳤던 거죠. 어떤 사연이든지. 한 가지 소식 더 들을까요? 네. 토요일인 내일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지구를 위해서 불을 좀 끄자는 건데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나라가 한 150여 개의 나라가 되고 한 7,000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심각성도 좀 느끼고 전기도 절약해보자 이런 의미 같은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1시간 동안 불을 끈다면은 그 효과가 좀 분석된 게 있나요? 일단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 결과인데요. 온실가스 5천만 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이게 불 끄는 행사 진행하기 전에 곳곳에서 행사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평소에도 불필요한 전등 끄는 습관 갖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고 그랬죠? 네. 내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이면 9시 반까지 전등을 한번 끄고 살아보자. 얼마나 전기의 고마움도 알고 좀 절약도 좀 하고 그러자는 건데 그거 모레쯤 되면 뉴스에 그거 나오겠는데요. 그 서울 같은 곳이라든가 LA 같은 곳에 위성 사진을 밤에 쫙 찍어놓은 거 하고 전등 끄기를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암흑이 됐다. 암흑이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요. 참여를 좀 많이 하면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림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경입니다. 1600 빨리빨리 대리운전 1600 빨리빨리 대리운전 빨리 오니 불러봐 1600 빨리빨리 대리운전 와따 진짜 빨라부요. 1600-8282 가는 곳마다 분양 신화를 일으킨 도휘 에드가. 에드가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에 행복을 짓습니다. 남학신도시 에드가 7차와 첨단 에드가까지 대한민국 중심에 에드가가 있습니다. 목포 261-0008, 광주 974-0023, 도휘.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동구 월남 택지지구가 또 한 번 호반베르디움의 가치를 만납니다. 생활, 교통, 자연. 784세대 대단지. 라이프 스타일링 아파트. 동구 월남 2차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공개주. 문의 062-366-7300.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1566-4428엔 꼭 알려라. 4428? 금호 상조야. 역시 유비무환이라더니 모든 백성들은 금호 상조에 가입토록 하라. 이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사고라도 생긴 건가? 바로 요럴 때 S1 안심폰.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에 밤낮 없이 긴급 출동까지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안심이지.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생태수도 순천의 새로운 주거중심지 오천지구. 그곳에 대광 로제비앙 GA 그린엘이 옵니다. 순천만 정원과 동천 전망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순천의 미래. 오천지구의 자부심. 대광 로제비앙 GA 그린웰. 3월에 만나십시오. 061-746-8899. 중고차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광주카. 거의 매물 없고 거품 없는 가격에 확실한 AS까지. 광주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 중고차 전문 사이트 광주카. 이제 안심이 되네. 투데이 광주 방송에 참여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표전 한정식 호박꽃에서 식사권, 강산의 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아삭아삭 맛있는 정정에 잘 만든 김치에서 김치 교환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BBQ 프리미엄 카페에서 식사권, 힐링 샤브가 있는 효소 뷔페 봄날에서 식사권, 변산반도 모항에 위치한 해나루 가족 호텔에서 숙박권,
물놀이 테마파크 나주 중흥 골드스파잉 리조트 이용권, 바닷가 전망 좋은 객실이 있는 보성 다비치 콘도 숙박권, 사계절이 즐거운 더케이 지리산 가족 호텔에서 숙박권, 문화예술 전문지 대동문화 1년 구독권, 롯데시네마 상무점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3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투데이 광주 마칠 시간 됐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좀 흐리고 간간히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만은 주말 휴일 또 나들이 좀 하셔서 에너지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월요일 저녁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양홍영입니다. 1600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리운전 1600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리운전 빨리 오니 불러봐 1600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리운전 와따 진짜 빨라부요. 1600 8282 남평 드들강변에 신도시가 들어선대요. 전세대 남양배치죠? 교통 편하죠? 공기 좋죠? 게다가 광주 남구까지 4km라서 아이들 교육 걱정 없죠? 이런 아파트 또 어디 있겠어요? 실속 있는 선택 STX칸 문의전화 1899-6288 광주 전남혁신도시의 중심 프리미엄 명품 아파트 중흥 S클래스 분양 중소형 4베이 단지 앞 상업지와 호수공원 한국전력 등 16개 기관 이전 확정 광주 전남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센트럴 3월 21일 오픈 광주 364-00